안녕하세요, 섭입니다. 납작한 디자인이 아니라 입체적인 뭔가 부피를 주는 디자인 같은 경우에 제가 그동안 올려드렸던 영상은 옆판만 따로 만들어서 하는 방식을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앞, 밑, 뒤가 연결되어 있는 몸통판에 옆판까지 같이 달려있는, 어찌 보면 원 패턴으로 이어지는 것을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더 쉬운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고민할 게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도안을 제가 이쪽 한쪽은 제가 안 했고요. 이쪽 한쪽만 옆판을 넣은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돼서 이런 모양으로 바느질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뒤집어지는 버전으로 만들 거라서 제가 이 가죽의 겉면에다가 본딩을 해서 할 거고요. 먼저 이 도안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옆판에 앞판과 뒷판에 있는 이쪽을 먼저 본딩해서 붙여서 할 겁니다. 보통 가방을 만들거나 클러치를 만들면 이 밑판은 폭이 그렇게 넓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앞뒤판에 붙어 있는 쪽을 먼저 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바느질을 다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이 아래쪽에 이렇게 붙여서 뚫어서 마저 바느질을 해주면 이렇게 입체감 있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저 본딩해서 붙여서 뚫고 바느질까지 해볼게요. 네, 이렇게 바느질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다 하고 나서 뒤집어 버리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안쪽으로 바느질한 거는 뒤집으려고 저희가 바느질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모서리 부분 확실히 모양을 잡아주시면 이렇게 부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입체적인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 꽤나 쉬운 방법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제가 구멍을 뚫을 때 뒤집기 위해서 오울 그리프, 송곳 그리프를 썼는데 송곳 그리프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송곳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뚫어서 바느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하실 때는 만약에 이 가죽과 다른 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당기면 흰색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 겉가죽과 같은 색으로 하시면 이쪽에서 이렇게 하얀색이 나오거나 다른 색이 나오는 것을 조금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조합을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바느질할 때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느질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에서 바느질한 다음에 뒤집는 방식이 있죠. 제가 지금 이렇게 한 거는 뒤집는 방식으로만 했고 모두 다 바깥쪽으로 바느질을 하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모두 다 바깥쪽으로 바느질을 했어요. 이건 이 옆면 세로 쪽도 그렇고 이 아래쪽도 전부 다 바깥쪽으로 바느질을 했습니다. 이 모양과 이 모양이 사뭇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이제 옵션이 두 개라고 했잖아요. 바깥쪽으로 바느질하는 거 그리고 안쪽으로 바느질한 다음에 뒤집는 거, 이것을 조합하면 이 안에서도 네 가지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바깥쪽으로 바느질할 것이냐 아니면 안쪽으로 바느질하고 뒤집을 거냐 아니면 이 부분을 그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할 거냐. 그렇게 되면 이것 같은 경우는 이 세로 부분을 바깥쪽으로 바느질하고 이 아랫부분만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바느질했고요. 그리고 자, 이것 같은 경우는 세로 부분을 뒤집어지게 만들고 아래쪽을 바깥으로 나오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티치 포인트를 준다든지 이런 나오는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을 조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네 가지나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서 경사를 이 옆판에서 이렇게 경사를 준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바느질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죠.
이것도 아니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뒤집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덧대어서 하는 방식, 이런 방식을 쓰면 여기서도 조합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느낌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바깥쪽으로 바느질하면 이렇게 눌러주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는 느낌이 됩니다. 이쪽이 좁아지는 느낌이 되는 거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뒤집으면 이렇게 약간 동그랗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느낌의 차이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도 해보시고 이것저것 테스트도 해보시고 그리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느낌, 그 뉘앙스 아니면 전체적인 실루엣을 생각해 보면서 조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이징과 관련된 이야기를 마저 해볼게요. 네, 여기서 이제 제가 만들고 싶은 사이즈를 먼저 결정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약간 직사각형처럼 이렇게 그려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들고 싶은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가로가 200 그리고 폭이 100 그리고 높이가 160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우선 들어가라. 밑판 조금 작게 해볼까요? 밑판을 먼저 그립니다. 그리기 쉬우니까요. 이제 기준이 되니까 밑, 바텀 이라고 해놓고 똑같이 200이겠죠. 여기서 200이니까. 그리고 폭 같은 경우는 100입니다. 그리고 앞뒤판을 마저 그려줍니다. 해서 200이고 높이가 160이니까 이게 앞 해서 프론트 그리고 뒤도 마저 그려주는 거죠. 뒤, 백 해서 160. 이것들은 폭이 200으로 똑같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똑같을 거고 여기서 옆판을 절반을 나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100의 절반은 50, 50이잖아요. 이게 앞판 이쪽에 들어가고 뒷판 이쪽에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높이는 똑같이 160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은 50, 여기도 50이 됩니다. 이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이 반대편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바느질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공간이 전혀 고려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저는 보통 한 5mm 정도는 고려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5mm씩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 폭이 5mm 정도를 고려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느 부분을 나중에 잘라내는 게 좋냐면 제가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5mm씩 다 들어가는데 이 부분 여기서 이 부분이 이만큼 이 세모 부분 여기서 5 정도 되죠. 이 부분은 나중에 조금씩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겹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라낸다. 글씨 정말 못 쓰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잘라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샘플링으로 해서 만든 도안도 올려드릴 건데 이것도 똑같이 이 부분이 조금 잘려져 나가 있습니다. 그래야 겹치는 부분이 없이 깔끔히 바느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바느질의 종류, 뭐 바깥쪽으로 보이게 하든 안쪽으로 하고 뒤집든 그런 방식들을 고려하시면 되고 다만 덧대어서 하는 방식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보고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이징은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되기 때문에 많이 고민도 해보시고 재밌게 샘플링도 작업도 하면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